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꼭 한 명씩 있죠? 엥? 분명 어제 4시간 잤다 했는데 지치기는커녕 매일 에너지가 넘치고 하루 종일 쌩쌩한 사람들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어제 분명 주말 내내 많이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기는커녕 눈도 뻑뻑하고 오후만 되면 피로가 쏟아지죠. 이게 단순히 타고난 체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신력 차이일까요? 제가 적게 자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 즉 고효율 인간들의 수면 데이터를 뜯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건 타고난 체력도 아니고 정신력도 아니었어요. 바로 선천적으로 돌연변이라는 건데요. 엥? 돌연변이? 그럼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4시간만 자도 하루 종일 쌩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선천적인 비밀, 그러나 후천적으로 우리도 고효율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습관까지 현미경 보듯이 아주 낱낱이 밝혀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맨날 8시간 자도 피곤했던 우리의 아침도 180도 달라질 겁니다. 시작해보시죠. 자, 그 선천적 돌연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수면 과학에서는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숏 슬리퍼예요. 이게 정확히 뭔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면이라고 하면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쇼트 슬리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6시간이야. 심한 경우엔 4시간만 자도 낮 동안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알람도 없고 점심 먹고 나서 몰려오는 그 졸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의지력이 강한 걸까요?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의지가 아니라 유전적인 DNA의 문제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UCSF의 신경학자 잉우이프 교수 연구팀이 쇼트 슬리퍼 부자의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공통적으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2시간에서 4시간 적게 자도 피로를 거의 느끼지 않는 데다가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등 이런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의 1% 미만. 디테일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400만 명 중에 한 명꼴입니다. 아주 극도로 희귀한 거죠. 근데 이게 완전 남 얘기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간혹 나 10년째 4, 5시간 자도 상쾌하던데?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쇼트 슬리퍼인지 모르고 살아온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대표적인 유명인들 먼저 보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쇼트 슬리퍼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젊은 사업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는 생활을 유지해왔대요. 보통 새벽 1시쯤 잠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하죠. 낮잠도 거의 자지 않고 카페인에 극도로 의존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70대 나이에도 몇 시간씩 대형 연설을 지치지 않고 소화해내는 그 에너지를 보면 의학계에서도 그를 유전적 쇼트 슬리퍼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류하곤 합니다. 여기서 나폴레옹 에디슨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바보는 6시간 잔다라고 말했다는 나폴레옹은 실제 하루 3, 4시간 수면으로 유명했고 에디슨 역시 하루 3시간 수준의 수면으로 수천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쇼트 슬리퍼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쇼트 슬리퍼라고 알려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알아보니 좀 다릅니다. 그는 유전적으로 쇼트 슬리퍼라기보다는 업무량 때문에 수면을 한계까지 줄인 케이스에 가까워요. 지금은 최소 6시간을 의식적으로 자려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유전적 쇼트 슬리퍼들은 4시간을 자도 뇌 기능이 100% 발휘되지만 머스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인정한 셈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계산 자체를 안 하잖아요. 잠은 죽어서나 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을 줄이는 게 곧 열심히 사는 거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니까요. 실제로 5시간씩 일주일 정도 자니까 오후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죽는 줄 알았다. 4시간 자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참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유전적으로 쇼트 슬리퍼도 아닌데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영상 끄지 마세요.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쇼트 슬리퍼들이 왜 짧게 자고도 멀쩡한지 수면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일본 방송에서 나는 하루 45분만 자도 충분하다 라고 한 전 육상 선수 출신 방송인 세이조 다케이의 수면 패턴을 과학 장비로 분석한 장면입니다. 연구팀은 그의 머리와 얼굴 여러 곳에 전극을 붙여서 뇌파, 눈의 움직임, 근육 반응까지 24시간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결과가 충격적이었는데요. 보통 사람은 잠자리에 누운 뒤 실제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약 15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 1분 만에 수면 상태에 진입했어요. 또 놀라운 건 수면의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깊은 수면, 즉 뇌와 몸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단계가 전체 수면의 약 20%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비율이 무려 50%에 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구간이 일반인보다 2.5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이를 극도로 압축된 고효율 수면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수면의 시간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 수면은 크게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렘 수면으로 나뉩니다. 얕은 잠은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수준이고 실제로 몸이 회복되는 건 깊은 잠, 그리고 내가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건 렘 수면 때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수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렘 수면은 90분 사이클로 여러 번 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리 시간으로는 그냥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프 교수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더 짧은 시간 안에 수면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완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계는 같지만 그 안에서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잠을 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호리 다이스케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무려 10년 이상 하루 45분 수준의 수면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잠을 무조건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다. 수면을 컨트롤해서 깊고 질 좋은 잠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원래 잠이 많아. 나는 꼭 8시간 자야 돼. 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검증된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기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 핵심만 뽑아드릴게요. 본인도 이 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루에 45분만 자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보통 밤 9시부터 분비가 시작돼서 자정 새벽 3시 사이에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깊은 잠, 즉 N3 수면은 몇 시에 자든 잠든 직후 처음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맞물려요. 멜라토닌이 충분히 올라온 타이밍에 딱 잠들면 깊은 잠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정을 한참 넘겨서 자면 깊은 잠은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새벽이 될수록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시간에 맞춰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게 수면 후반부를 조각내버리거든요. 결국 9시간을 자도 얕은 잠 위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2시 전에 잠들면 4시간 자도 개운하고 12시 넘으면 9시간을 자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대신 이 타이밍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딱 자정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하품이 조금씩 나오는 그 순간이 멜라토닌이 올라오는 신호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느끼면서도 조금만 더 휴대폰하고 잘래 이러면서 폰을 잡잖아요. 그렇게 한 번 넘기면 다음 졸음 파도가 올 때까지 1시간에서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깊은 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 깊은 N3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맞물리는 구간에서 잠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자면요. 4시간 자도 충분한 사람들의 비밀은 유전적 돌연변이, 즉 수면의 밀도 자체가 다른 DNA에 있었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거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면의 질, 이 밀도는 후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멜라토닌과 깊은 잠이 맞물리는 구간에서 잠드는 것, 내 몸의 졸음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법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편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굿밤 되세요.